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늙지는 않습니다. 여기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입니다. 창문 밖으로 사계절이 변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곳.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이 타인에 의해 정해지는 곳. 내 이름보다는 침대 번호로 더 자주 불리는 곳. 바로 요양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노년에 피할 수 없는 종착지라고 생각하며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재수 없으면 가는 거고 운 좋으면 안 가는 거지 라며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미래는 다릅니다. 90살이 넘어서도 내 집 안방에서 눈을 뜨고 내가 원하는 반찬으로 아침을 먹습니다. 지팡이를 짚을지언정 내 팔로 땅을 딛고 동네 시장을 구경합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요양원 비용 걱정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경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두 번째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영감님은 타고난 통뼈야. 돈이 많아서 좋은 거 드시겠지. 자식들이 효자라 그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90세까지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할아버지들을 심층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재벌도 아니었고 평생 보약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들 중 누구는 요양원 침대에 눕게 하고 누구는 공원을 걷게 만들었을까요? 80대 중반 많은 노인들의 삶이 극적으로 갈라지는 운명의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요양원으로 떠난 분들에게는 공통된 어떤 사건과 방치된 습관이 있었고 끝까지 집에 남은 분들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사소하지만 강력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운동하세요, 골고루 드세요 같은 뻔한 건강 정보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10년 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내 집 소파에 앉아 있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 요양원행 급행열차를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6가지 공통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느냐, 가족과 함께 사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90세 노인 중 상당수는 사별 후 혼자 살거나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독거노인으로 지냅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절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고독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먹으면 입 닫고 지갑이나 열어야지 라며 스스로를 가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몸이 불편해서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연락을 끊고 칩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기관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공감하고 때로는 논쟁할 때 뇌의 혈류량이 가장 활발하게 증가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TV만 본다면 뇌는 이제 더 이상 복잡한 기능을 쓸 필요가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이 치매의 가장 강력한 원인인 이유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 할아버지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연결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이들의 하루를 보면 약속이 없어도 나갈 구실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냅니다. 김씨네 세탁소 가서 옷 좀 맡기고 와야지. 공원 가서 비둘기 밥이라도 주고 와야지. 경로당 가서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와야지.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며 전화기를 쳐다보는 노인은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인들은 먼저 전화를 겁니다. 별일 없냐? 날씨가 춥다. 짧은 안부라도 먼저 묻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 주인과 농담을 주고받고 산책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웃에게 강아지가 예쁘네요 라며 말을 건넵니다. 이 사소한 대화들이 뇌를 깨우고 외로움이라는 독소를 씻어냅니다. 외로움은 감정이지만 고립은 질병입니다. 고립된 노인은 아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요양원으로 이송됩니다. 반면 연결된 노인은 주변의 관심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혼자 밥을 먹더라도 그 밥을 먹고 나서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디를 갈지 계획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양원이 아닌 세상 속에 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하려면 헬스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싼 PT를 받고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근육이 생긴다고 믿으십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90세까지 꼿꼿하게 걷는 분들의 비결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요양원에 가지 않는 할아버지들의 일상을 24시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대신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을 운동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비운동성 활동 열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 쉴 새 없이 꼼지락거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2에서 3층 정도는 굳이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리모컨이 바로 옆에 있어도 직접 TV 앞으로 걸어가 버튼을 누릅니다. 로봇 청소기를 쓰는 대신 빗자루를 들고 방을 씁니다. 장을 볼 때도 배달을 시키지 않고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무게 중심을 잡으며 걸어옵니다. 왜 이런 불편한 삶이 중요할까요? 헬스장에서의 운동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정해진 궤적대로 기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예측 불허입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럽고 보도블록은 튀어나와 있으며 버스는 급정거를 합니다. 요양원 입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낙상 사고는 근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균형 감각과 순발력이 떨어져서 발생합니다. 일상 속의 움직임은 최고의 생존 훈련입니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걸으며 발목에 미세한 근육을 쓰고 걸레질을 하며 허리와 어깨의 협응력을 키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뇌와 근육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은 편리함입니다. 귀찮아, 물 좀 줘. 거기 그거 좀 집어줘.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는 순간 근육은 소리 소문 없이 녹아내립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는 지방이 채우고 뼈를 지탱할 힘이 없어지면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건강한 90세 할아버지들은 편안함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깁니다. 엉덩이가 가벼운 노인이 오래 삽니다. 몸을 아끼면 똥 된다는 옛말은 틀렸습니다. 몸은 아끼면 굳습니다. 그리고 굳은 몸은 결국 타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 영감님은 고집불통이라 아무도 못 말려.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노후는 요양원 침대 위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성격의 경직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치기 있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내 말이 맞아. 요즘 것들은 틀렸어. 라는 생각은 나를 지키는 방어기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고집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고집 센 노인이 빨리 무너지는 데에는 두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집은 사회적 고립을 부릅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비추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앞서 말했듯 고립은 치매와 우울증의 직행열차입니다. 도움을 청해야 할 위급한 순간에 아무도 내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둘째, 고집은 뇌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존의 생각과 충돌하며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달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 한다며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순간 뇌의 전두엽은 기능을 멈춥니다. 인지 유연성이 떨어지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생존 능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반면 90세까지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늙어서 잘 몰라. 좀 가르쳐줘. 요즘 세상은 그렇구나. 내 말이 일리가 있네. 이 한마디가 그들을 젊게 만듭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려 노력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내 몸도 변합니다. 과거의 방식, 고집을 버리고 현재의 방식에 적응하는 능력이야말로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의 핵심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고집을 버리면 뇌가 젊어집니다. 왕년에 내가 라는 말을 버리고 지금부터 내가 라는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은 꼰대가 아닌 어른으로 요양원이 아닌 가정의 중심에 남을 수 있습니다. 유연한 갈대가 태풍에 꺾이지 않듯 유연한 노인이 삶의 마지막까지 부러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암도 아니고 치매도 아닙니다. 바로 화병이라 불리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요양원 상담 기록을 보면 급격하게 건강이 무너진 계기가 배우자와의 사별, 자식과의 불화, 혹은 사기 피해 같은 정신적 충격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회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고 술 한잔 마시고 자면 풀렸던 스트레스가 노년에는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화를 낼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은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굳어진 혈관을 터뜨리거나 막히게 합니다. 성질 부리다 쓰러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끝까지 집에 남은 할아버지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배수구가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도 화나는 일이 있고 섭섭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감정 오물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체념이 아닌 수용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어쩌겠어. 그럴 수도 있지. 이들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제와 싸워 이겨야 했지만 노년의 문제, 죽음, 질병, 이별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분노하고 억울해하면 그 화살은 결국 자신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건강한 할아버지들은 자신만의 마음 청소법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트로트를 목청껏 부르거나 일기를 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을 갉아먹기 전에 밖으로 배출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뇌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하루 종일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뇌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독을 품지 않아서 부자입니다. 마음이 튼튼해야 몸이라는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90세 장수 노인의 집을 방문해 보면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벽에 걸린 큼지막한 달력과 시계, 그리고 군대보다 더 엄격한 생활 규칙입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12시 점심, 10시 취침. 이들의 하루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프로그램처럼 돌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는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먹을 시간이니 먹고 잘 시간이니 잔다는 규율 있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노화란 항상성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우거나 끼니를 걸러도 몸이 알아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작은 변화에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수면 패턴이 하루만 깨져도 며칠씩 컨디션 난조에 시달리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이 널뛰기를 합니다. 특히 불규칙한 생활은 치매와 직결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뇌에게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아, 이제 밥이 들어오겠구나. 소화액을 준비하자. 이제 잘 시간이구나. 멜라토닌을 분비하자. 몸이 미리 준비를 하면 에너지가 적게 들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불규칙하게 살면 몸은 늘 비상사태입니다. 언제 밥이 올지, 언제 잠을 잘지 모르니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이는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생활 리듬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낮잠을 뜸 너무 많이 자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깨어 배회하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습니다. 혹은 입맛이 없다고 끼니를 대충 때우다 영양실조와 탈수가 와서 쓰러집니다. 건강한 90세 할아버지들은 자신만의 시간표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잘 시간이 되면 끕니다. 입맛이 없어도 식사 시간이 되면 약을 먹듯 밥을 넘깁니다. 이것은 강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어막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약보다 더 강력한 항노화제는 바로 규칙적인 하루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얼마나 규칙적인가요? 그 규칙성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일 수 있습니다. 자립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받으라니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요양원에 가지 않는 노인들의 가장 고차원적인 생존 지혜, 현명한 의존입니다. 자립심이 강한 분들, 특히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온 아버지 세대는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내 몸은 내가 건사한다. 자식들 힘들게 하기 싫다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도한 자립심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정우를 갈아 끼우려다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무거운 화분을 옮기다 허리뼈가 주저앉는 사고. 요양원 입소의 반가쇠가 되는 이런 사고들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고집에서 비롯됩니다. 내 몸의 기능은 70인데 마음만 청춘인 100을 고집하다가 탈이 나는 것입니다. 반면 현명한 90세 노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냉정하게 인정합니다. 내 다리 힘으로는 저 언덕을 못 올라가. 내 눈으로는 이 작은 글씨가 안 보여. 그리고 주저기 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나? 지팡이가 필요하네, 보행기가 필요하네. 이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노인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식들도, 이웃들도 기꺼이 돕고 싶어 합니다. 작은 도움들을 적절히 받음으로써 그들은 큰 사고를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더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복지학에서는 수원 능력, 즉 도움을 받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노년기에 반드시 갖춰야 할 제2의 자립기술입니다. 지팡이를 짚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짚어서라도 걷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보청기를 끼는 것은 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입니다. 완벽하게 혼자 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부족한 10%를 타인의 도움으로 채울 때 나머지 90%의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90세 할아버지들의 6가지 비밀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운동 대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유연하게 생각했으며 몸보다 마음을 먼저 챙겼습니다. 철저하게 규칙적인 리듬을 지켰고 필요할 땐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진실이 보이십니까? 요양원에 가지 않는 노인은 몸이 강철 같은 터미네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삶의 방식을 유연하게 관리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강한 나무는 태풍의 뿌리째 뽑히지만 유연한 갈대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 늙지 않아, 나는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라고 버티는 사람은 노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파도를 타고 넘을 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연금을 들고 보험을 듭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내 발로 걷는 기쁨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준비는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오늘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통화하셨습니까? 오늘 당신은 얼마나 몸을 움직이셨습니까? 오늘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웃어넘기셨습니까?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걷는 걸음걸이, 오늘 삼킨 밥 한 숟가락,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년 뒤, 20년 뒤 당신이 눈을 뜰 곳을 결정합니다. 차가운 요양원 침대가 아니라 당신의 온기가 배어있는 따뜻한 안방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소파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관문 밖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